오늘의 이슈 브리핑. 성추행 의대생은 국시 합격. 피해자는 의사의 꿈을 접었다. 2017년 1월 서울의 한 의과대학 동아리 수련회. 이 자리에서 의대생 A씨는 동기인 B씨를 포함해 3명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B씨는 사건 직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휴학 권고라는 미온적인 조치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이후 B씨는 사건을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5년이 지난 2022년 수련병원 실습 도중 가해자인 A씨와 마주치며 악몽이 재현됐습니다. 결국 B씨는 2023년 2월 졸업을 앞두고 교내 성평등센터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고작 3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A씨는 유급된 한 과목만 재수 강한 뒤 무사히 졸업했고 같은 해 가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곧 의사 면허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반면 B씨는 A씨의 징계 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큰 충격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의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가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의사가 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민까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징계 문제를 넘어 의사 양성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국가시험은 의대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퇴학만 면하면 응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적을 당해도 다른 의대로 재입학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시 응시 자격이 부활됩니다. 실형은 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 선고유예는 기간 만료 후 응시 가능.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 동기를 집단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의대생 3명 중 1명은 형기를 마친 뒤 다른 의대로 진학해 2020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채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2년 동기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C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학교는 제적이 아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조용히 넘어가면 의사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의 미래 설계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사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 직업으로 도덕성과 자기 통제력이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범죄자에 대해선 입학 및 재학 제한, 강제 퇴교 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호균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면허 취득 요건으로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일부 주에서는 유죄 전력이 있으면 아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행위이며 환자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직업입니다. 의사의 손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윤리적 결함이 있는 의사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의 의사 면허 시스템은 마치 한 번 따면 다시는 잃지 않는 종신 면허처럼 작동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는 피해자는 외면당하고 가해자는 새로운 이름과 자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범죄, 중대한 범죄 전력자에 대한 응시 자격 박탈, 학교 내 징계 과정의 투명성 강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학내 문화 조성,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의 윤리성 검증 항목 도입. 국가는 생명을 다루는 이들에게 단순한 시험 통과 이상의 자격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